자, 여기 봐봐. 요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요 소설은 현대 소설에서 그냥 소설 읽듯이 우리 달밤 읽어내듯이 똑같이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해설 부분이니까 해설 참고하시라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만 나오겠지?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 거지. 요 상태로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은 문제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설을 읽을 때, 이 모의고사 소설을 읽을 때예요. 넓게 보면, 크게 보면은 지금 소설이 어디서 끊기지? 소설이 끊기는 부분이 있나? 나뉘는 부분이 있나? 중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뉘네요. 중략. 여기 나눠주시고. 그쵸? 그 한 장 넘겨봐. 거기 왼쪽. 네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소설 읽기 전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앞에 줄거리가 없네요. 줄거리 없으면은 조금 쌍스러운 말을 할게요. 빡세게 읽어주세요. 알겠죠? 열심히 읽어줘야 돼요. 열심히 읽어준다라는 거는 뭘 생각하면서? 시점, 서술자, 배경, 사건, 인물 이런 거 다 따져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만둣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오네. 엄마는 만둣집 했는데요. 피아노 가르쳤대요. 욕설거리와 뭔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의 생각?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술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습니다.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엄마에 대해서 평가해버리고 있지. 인물에 대한 성격, 캐릭터 제시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 공부를 그렇게 길게 못했었나 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에 따라 가고 있었으리라라라라 리라 이거 무슨 표현이니? 리라 뭐뭐 했으리라 뭐뭐 했으리라 어떤 표현일까? 추측하는 거지. 추측. 자, 추측을 한다? 누가 누구를 추측하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표현했으니까 일단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들이겠네. 아들이 엄마 생각을 읽어요, 못 읽어요? 아들이 엄마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지금? 못 읽어요. 그럼 시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칭인 것 같아? 1인칭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공략에 혹시 나라는 단어가 보이면 벌써 1인칭이라는 건 잡히겠지?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 말이다. 풍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이야기예요. 보통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생각?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대요. 어떤 거에 대한 고마움? 어떤 거에 대한 고마움?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거.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하면 저런 데 가면은 막 재밌는 느낌은 없었을 거야. 가기 싫어.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는데, 고맙대. 당시에는 몰랐으나 회상했을 때 고마움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로서, 기능으로서 누가 누구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게끔 아들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끼게끔 고마움을 상기시켜주는, 환기시켜주는 소재죠. 자, 소재의 기능. 엑스포와 박물관은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예요.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누구나 겪는데요.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무지한 눈? 이 무지란 단어는 무슨 말일까? 그럼 누군지 봐봐.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의 고개를 끄덕였을 누구?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누구? 엄마. 엄마가 무지하다라는 건 앞에서 언급했죠. 배움이 짧다. 무지, 알지 못하다. 그런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고맙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야. 엄마의 노력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나 이렇게 하진 못했을 거야. 근데 자녀들인 우리들을 부끄럽지 않게 또는 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엑스포도 보내주고 박물관도 보여주는 그런 엄마의 그런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지금 서술자의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노력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따금 해적목마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비명 왜 지르지? 해적목마에서 그렇게 무섭나? 어린 시절에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아 이런 소리 있잖아. 야 이게 회전목마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 딸은 내가 비행기만 태워줘도 아 이렇게 막 비명 지른단 말이야. 무서웠어? 나도 회전목마 제일 싫어. 나 멀미하고. 진짜 싫어. 너무 무서워. 그 비명은 나 같으면 그럼 이 비명은 나 같으면 이 비명이 그런 비명으로 생각될걸? 얘도 멀미하나?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소설이 오해하기도 해요. 잘못 읽기도 해요. 뭐가 제시가 되면요? 간접 제시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 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처리해줘. 이 비명은요. 내가 지금 회전목마에서 즐거워하는 비명이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 엄마 지금 피곤해. 힘들어. 그럼 지금 둘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는 너무 즐거워. 엄마는 너무 피곤해.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럼 이런 나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누구에 대한 고마움이 떠오른다고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떠오르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 이해되죠? 자,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어머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습니다. 이때 도는 이거지.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 그렇던가? 그렇지 않던가? 이거 무슨 표현이지? 그랬던가? 그렇지 않던가? 이거는 서리법인가? 서리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랬던가? 그렇지 않던가? 자, 서리법은 아까 우리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오늘 요거 연결하려고 아까 같이 얘기했던 거. 서리법은 내가 뭐라고 정리를 했더니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도처럼 낳고 고했니? 아니면 그렇지 않았니? 라고 답을 쉽게 낼 수 있어? 안 나지. 이거는 그냥 서리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의문형이에요. 궁금한 거야. 엄마 그랬나?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의문형이지만 서로가 달라요. 지금 서리법이랑 그냥 일반적인 의문형은.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서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도레미파솔라 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일가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하지만 언제? 옛날에 나는요 엄마 100원만이라고 했던 나는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핸델의 방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피아노 방. 핸델이 우리 핸델가 그랬대. 헨젤이지 그냥. 핸델은 음악가예요. 작곡가. 그러니까 뭐 핸델 방도 있고 베토벤 방도 있고 모차르트 방도 있고 슈베르트 방도 있고. 엄마는 베토벤 같이 자 등량처럼 같이 무슨 법? 등량처럼 같이. 왜 안 나와? 지규법 그래. 엄마를 지금 베토벤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엄마의 어떤 성품 아니면 음악적 실력? 아니 그냥 파마머리. 엄마의 파마머리.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습니다. 엄마는 만두 일을 했었죠. 근데 피아노를 사갖고 핸델의 방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피아노에서 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피아노를 지금 치는 장면이네. 이 피아노의 소재. 아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엄마가 진짜 장사가 잘 됐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릴 적이라 나는 힘든 가운데서도 엄마가 그렇게 막 부유하진 않으셨나 봐.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 그러면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
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사주고 피아노가 뭐 한두 푼이어야지. 안 그래? 왜 이렇게 피아노 위에는 다른 물건들이 많이 올라가서 피아노를 못 치게 만들고 맨날 거기다 짐 올려놓고 옷 올려놓고 빨래 거기 널어놓고 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어릴 때 한이였대. 자기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나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그래 그럼 사자 이래갖고 샀거든. 전자피아노로 해갖고 이렇게 저녁에 좀 치라고. 한동안 너무 잘 쳐. 막 쇼팽의 노래도 치고 이래. 너무 잘 치길래 재능을 이제 찾았나 봐. 내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덮여져 있고 거기 위에 빨래가 널어져 있고 박스들이 올라가 있고 막 그래. 보면 내가 이럴 거면 왜 사? 라고 했다가 이제 대판 또 이제 그랬죠. 핸드폰이어야지 피아노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피아노를 이런 사랑의 소재로 못 썼는데 엄마는 어때요? 사랑의 소재로, 그치? 아들에 대한 사랑의 소재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엄마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요 피아노는요.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장면이 이제 전환될 거니까요. 자, 서술자인 나는 엄마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못해요? 그럴지도 몰라 추측할 뿐이지. 그렇죠? 이런 추측이라는 거는요. 나는 어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서술자의 이런 태도, 모습은 꼭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면이 이제 하나,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 장면들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했고요.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읍내에서 먼 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를 보고 좋아했대. 왜? 우리 집의 삶이 질이 한 뼘쯤 태렴되어진 것 같았다라는 서술자의 느낌, 서술자의 심리, 생각, 1인칭 시점이죠.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되어 있어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원목 위에 양각으로 된 우아한 넝쿨 무늬, 양각 무늬가 파여져 있네요.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리는 레드카펫은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색깔이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상세하게 지금 피아노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피아노에 대한 묘사.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가재라는 거는 집안 가구들.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가게에 있었대요. 잠깐 멋쩍었네. 왜냐면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 펴고 하는 자연식으로 말입니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습니다. 안방을, 주방을, 작은 방을 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아들이라고 적었냐? 내가 왜 아들이라고 적었냐? 자녀. 나. 당연히 나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치? 자, 나는 오후에 가게에 붙여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울림의 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이 울림 페달이네. 멋을 보려 소녀의 기도나 아들이니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입니다. 찐통에선 수증기가 퍽퍽퍽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만두를 씻고 있는 공간에서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를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가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이거 왜 얼굴을 붉힌다라는 표현 썼을까? 이거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왜 얼굴을 붉힌다라고 썼을까? 왜 얼굴을 붉히지? 그러면서 정직한 사람이 만두 접시를 집어던지면 다 때려치라 그래 라고 소리쳤을 그런 연주래. 이게 무슨 의미지? 이 피아노가 연주되는 이 소리와 공간적 분위기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까? 잘 조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아노가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염두할 수 없는 이 상황적 배경을 주면서 소녀의 기도, 아들이를 위한 발라드 이런 노래들은 상당히 아주 우아한 노래잖아. 그게 만두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있는 피아노 연주죠.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공간이에요.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는데 백인 남자가 원더풀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정쩡한 침묵. 그리고 나는 땡큐. 자, 집안에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는 분분이 날렸고 건반은 짚은 손가락 아래로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피아노를 쳤던 이런 모습이지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피아노를 치기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 근데 왜 여기서 피아노를 치겠을까? 자, 아빠의 비보증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졌습니다. 엄마는 근데 피아노만큼은 뺏기지 않고 싶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피아노가 어떤 소재였다고요? 엄마의 자존심. 오케이. 아, 이것만큼은 해줘야지. 이것만큼은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한테도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 나서 꼭 졸지 말고 졸았으면 그날 수업은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꼭 얘기하시고. 자,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반지하방으로 가래, 언니네. 자, 언니의 표정은 딱 그때 놀라웠지? 외삼촌이 담배를 피운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해 애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몰랐대. 야, 여기 반지하야. 이 말의 의미는 야, 여기 반지하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야, 피아노 왜 갖고 와? 여기 좁아. 아니라 왜 갖고 와? 이런 거지. 나도 알아. 자,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빈양처럼 같이 피아노의 모습. 끝까지 체면을 차리고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까 피아노가 장면된 묘사됐던 그 장면 있지. 아주 우아한 그 양각의 그 조각이 파져 있었던 그런 모습. 자,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고요. 외삼촌의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가 반대쪽으로 잡았고요. 외삼촌이 신호를 보내고 나는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1980년대에 산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의 하늘 위로 이상했습니다. 1980년대에 산 이때 만들어진 피아노가요. 세기의 말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했습니다. 세기말은 언제를 얘기한 걸까? 세기말. 우리 몇 세기?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지? 21세기지. 세기말은 2000년. 1999년부터 2000년 요 시기를 우리는 세기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2000년 넘어서 출생을 하셨죠? 그래요. 우리는 세기 차이가 나네요. 한 세기가 차이가 나네. 한 100년 차이가 나? 한 세기가 차이가 나네. 자,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거렸습니다. 이거 왜 흘깃거렸을까? 이 태도. 다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왜 흘깃거리는지 우리는 찾아줘야 돼. 왜 그랬을까? 이거 반지하방에 좋은 거 왜 갖고 와? 이런 느낌. 이거 반지하방인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켜달라는데 경적을 삥삥 울리고 2층에 사는 집주인이 내려오면서 자, 여기서 외양묘사지? 이 외양묘사는 이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줘요. 성격.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 듯으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했습니다.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했고 좁고 가파른 세대에서 피아노가 머리를 디밀고 있었습니다. 이야, 피아노라니 우리가 민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아노에 대해서 상황이 또 안 맞네. 그치? 아까 만두가게처럼 지금 여기도 상황이 좀 안 맞아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냈다. 피아노를 놓쳤습니다. 오당탕탕탕탕탕. 자, 피아노를 윙 하는 공명감 사료. 공명이라는 거는 소리가 울리는 소리, 윙 하는 소리로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악기 속 여러 개 시간이 뭉개진대요. 피아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망가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피아노 넝쿨 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가는 모습. 나는 이때 오랫동안 양각될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는 걸 이제 알았네. 옛날에는 우리 조각으로 이렇게 양각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음각 양각 혹시 알아? 모르는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할 때
이 부분을 딱 긁어서 파내갖고 모양을 내면 음각이라고 해요. 양각은요, 이렇게 주변을 다 파내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더 깎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파내면은 여기만 파내면 되잖아. 근데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파내야 돼. 딱 튀어나게 보는 게 양각. 뿅 하고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음각이고.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검은정식 부분들 이렇게 뭔가 꼭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음각. 근데 이거 그냥 본드로 붙인 거래. 그렇지. 양각은 아니었네. 자, 외삼촌이 안색을 살폈습니다. 외삼촌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계단 내려갔고요.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쿵 소리. 사실가고 커다랗고 놀국적인 소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때 나의 심리네요. 그러면 왜 얼굴이 붉어진 걸까? 뭔가 지금 내가 피아노를 이렇게 어거지로 억지로 가까운 느낌이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학생, 언니는 재빨리 올라갔고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양해를 구했고요. 관리비 더 냈고요.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국 야 치지 않고 왜 갖고 왔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자, 제목은 도도하던 생활이래. 왜 뭐가 도도하다는 거야? 이런 피아노를 치는 생활이 되게 도도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어머니의 어떤 자존심이기도 했지만 사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어떤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또 사랑이었던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짐처럼 느껴졌어. 만두를 먹었던 손님한테도 혹은 이 피아노를 갖고 이사 온 이 사람한테도 이 공간에서도 자 그런 느낌의 소설이었고요. 문제는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요거에 대한 변형 문제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렇게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내용 안 어렵지? 현대소설 여기까지 합시다.